개념물리 3학년 1학기 121쪽에 있는 오늘은 삼포도와 표준편차라는 걸 할 거예요. 지난 시간은 뭘 배웠냐면 대표값이라는 걸 배웠죠? 대표값은 세 가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 그치? 근데 오늘은 산포도라는 걸 할 건데 이 산포도라는 거는 자료가 분포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치? 그러니까 퍼져 있는,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수치, 숫자야. 표현한 것. 여러분이 그 이해력이 이게 엄청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걸 숫자로 표현을 해준 걸 산포도라고 해. 퍼져 있는 거는 기준이 이런 거야. 비슷비슷하다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두 가지 기준을 숫자로 표현한 걸 산포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산포도는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편차. 편차라는 말은 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편차가 크다 이런 말 많이 사용하잖아. 그런 것만 사용하죠. 그때 그 편차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차이라고 봐. 편차. 차이를 나타내는 그 말. 첫 번째 편차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로 분산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산포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세 번째 표준 편차.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산포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이 세 가지의 용어를 통해서 그 퍼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 시킬 거야. 그걸 배우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배우는 편차라는 건 어떤 걸 편차라고 하냐면 이게 정의와 계산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제대로 하나만 외워놓으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 우리는 그걸 편차라고 부른다. 자, 별량이 뭐라 그랬죠? 별량. 지난 시간에 그 자료의 수는 도수라고 하죠. 별량이 뭐죠? 그러니까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한다고. 그치? 별량은 자료 하나하나를 별량이라고 불러. 그냥 자료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해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정확히 누구에서 누구를 뺐는지를 기억을 해야 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보자. 5개의 자료가 있어요. 1, 3, 5, 7, 9. 평균이 얼마죠? 그렇지. 평균은 5야. 다 더하면 25니까. 그러면 이 자료의 편차는 이 자료값에서 평균을 뺀 거라고. 마4 되는 거야. 이 자료의 편차는 별량, 자료값에서 평균을 뺀 거라고. 마2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서 여기를, 얘는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0이고, 얘는 2고, 얘는 4야. 이렇게 나타내는 얘를 편차라고 해. 위에 있는 자료값을 별량이라고 부르고, 자료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편차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편차가 음수가 나온다라는 건 자료가 평균보다 더 작다란 뜻이야.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쪽지시험 점수라고 생각해봐요. 1점 맞은 사람은 평균보다 4점 낮다고. 마이너스인 거는 평균보다 아래. 플러스인 건 평균보다 위.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는 그게 바뀌면 안 돼요. 자료값에서 평균을 뺀 것, 이런 것들을 다 편차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각각의 자료의 편차를 구해서 그거를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편차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 거거든. 자, 편차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다 더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돼, 도수로. 그러면 여기 있는 편차를 다 더하면? 0이야. 그거를 자료는 5개니까 이걸로 나눠주지. 그럼 0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게 편차를 평균 구하고 싶다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려면 평균을 구하면 되잖아. 근데 평균을 구할 때 생기는 문제가
모든 자료의 편차의 합은 0이야. 이건 항상이야. 항상 편차의 합은 0이거든. 그래서 이걸 평균을 못 구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차를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항상 더해서 0이니까 평균을 못 구해.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편차를 제곱해버려. 이게 0이 되지 않도록 다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평균을 구하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 여기 있는 편차를 제곱하면 16이지. 두 번째는 편차를 제곱하면 4,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16이야. 이렇게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해. 얼마로 나누면 될까? 자료가 5개니까 5로 나누면 돼. 그러면 위가 40이거든? 그래서 그 8이 나오네. 이렇게 구하면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지. 이렇게 나오는 이 숫자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분산이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편차를 평균을 구하고 싶어서 나오는 개념이 분산이라는 개념인데 그냥 구하면 편차의 합이 0이라서 평균을 못 구해. 그래서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을 한 이유는 다 양수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낸 걸 분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분산이 뭐냐 라고 하면 확실하게 외워야 돼. 편차 제곱의 평균. 우리는 그러한 값을 분산이라 부를 거예요. 계산을 하면은 편차 제곱의 합을 전체 도수로 나눠주면 돼. 그런데 이거 하나만 좀 잘 기억하면 계산하는 걸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앞에서 평균 구하는 방법이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우리는 분산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방금 지금 구한 분산이 8이에요. 이게 만약에 자료 A라고 생각을 하자. 자료 B의 분산이 예를 들어 15야. 그러면 분산이 더 크지. 이 친구가 어떤 개념이냐면 평균에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멀리 퍼져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둘 다 평균이 5라고 생각해봐. 얘는 5랑 더 먼 아이들이 많다고. 하지만 분산이 작은 얘는 평균이랑 얘보다는 좀 더 가깝다고. 좀 모여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우리가 배우는 분산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분산은 이 편차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이미 커졌어. 그러니 이 숫자, 나온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 단순히 그냥 분산이 크면 클수록 많이 퍼져 있다.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이랑 점수가 비슷비슷하다. 딱 이렇게 그냥 단순히 두 자료를 비교하는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곱을 해서 숫자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제곱을 하면 숫자가 커지지. 그 커진 숫자에 루트를 씌워줘. 그렇게 나오는 걸, 그렇게 구하는 걸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야. 이해를 잘 해야 해. 그러니까 이게 다 흐름이거든. 책처럼 그냥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서 여러분이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흐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조금 어려운 것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구하기 위해서 편차 평균을 구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니까 실패. 또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제곱을 한 거야.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구할 수는 있어.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값이야. 왜냐면 제곱하면 점수가 커지잖아.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학교 시험을 봤어요.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이라고 하면 되게 와닿는다고. 얘 그래도 좀 잘 봤네? 전체에서 한 10점 정도 틀렸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제곱했다고 생각해봐. 그냥 맥락 없이 제곱했어. 만약에 100점 만점에 90을 맞았는데 90을 제곱해버렸어. 그럼 8100이거든? 만점 만점에 8100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100점에 90이라고 하면 와닿는 개념인데 이걸 제곱해버렸다고. 8100이야?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게 와닿지가 않아. 우리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 제곱이라는 숫자를
다시 그냥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처럼 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운 게 저기 있는 표준편차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 표준편차의 의미를 잠깐 설명하자면 이 의미는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는다. 의미가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볼까? 여기서 지금 구한 분산이 8이야. 그러면 여기서 표준편차는? 이 루트 2거든? 계산기를 하면 이게 2.828쯤 돼요. 그럼 얘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평균이 원래 5였죠. 평균에 비해서 플러스 2루트 2랑 마이너스 2루트 2 그 사이에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추리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표준편차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잘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했던 평균이 5였잖아. 그러면 5에서 2루트 2를 뺀 값, 그 다음 5에다 2루트 2를 더한 값 있지. 그럼 이게 대충 이게 7.828이고 얘는 그러면 빼면 2.17인가? 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거의 모든 점수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거의 모든은 사실 와닿지 않는 개념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70%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더한 거랑 표준편차 뺀 거에 전체 70%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건 우리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사실 이 개념에 의하면 그러니까 뭘 알 수 있기도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평균이 60점인 시험이 있었어. 그런데 그 시험의 표준편차가 10이야. 그러면 여기서 10 뺀 거, 여기 70이거든? 10 더한 거.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70%가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도 있냐면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평균을 기준으로 여기가 35%라고 보면 되고 얘가 35%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누군가가 만약에 71점을 맞았어. 실제 나의 점수가 71점이야. 그러면 그 친구는 앞에서부터 이 15%에 포함이 되는 거야. 대충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봐서 나오는 성적표도 그런 용도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개념이고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지금 중학교 과정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알면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계산하는데 도움이 좀 되겠죠. 이렇게 배우는 게 우리가 배우는 삼포도 세 가지. 편차, 분산, 표준편차.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놓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구장창 분산이랑 표준편차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구하는 순서를 약간 도표를 통해서 나타내 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료가 있어. 그 자료에 표준편차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아까 한 것처럼 여러분이 편차를 구해야 해요. 근데 편차는 뭐에서 뭐를 뺐다고 했죠? 별량에서 평균을 뺐다고 했죠. 그래서 평균을 먼저 구해야 한다. 모든 거의 시작은 여러분이 평균부터 구해야 해. 평균 구하는 방법 기억나? 그치. 전체 다 더해서 몇 개 더했는지 계산해도 그걸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평균을 구하면은 우리는 편차 구할 수 있다고. 편차의 정의는 왼쪽에 적어놓은 것처럼 별량 빼기 평균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을 낼 거야. 편차의 평균을 낼 거야. 근데 문제가 있다 그랬지? 답은 0이야. 그러니까 항상 0 나와서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0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지? 제곱했지. 그래서 이 편차를 제곱해. 그래서 평균을 구한 거야. 그렇게 구한 이걸 뭐라고 한다고? 분산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분산은 대충 그냥 2개 정도는 비교할 수 있는데 실제 사용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커진 숫자를 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운다고. 그렇게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걸 표준편차라고 해요. 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은 표준편차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 개념을, 이 상황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한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분산을 구할 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다는 개념을 생각을 못해. 평균의 문제를 여러분이 생각을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특히 개념이 중요하니까 이걸 좀 잘 명확하게 기억을 좀 해야 한다. 혼자 공부하기는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모든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만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좀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다음 페이지 볼까? 자, 다음 페이지 나오는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몇 가지 용어를 좀 설명을 좀 해줘야 하거든. 용어까지는 아니고 표현법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주면, 자, 산포도가, 여기서의 산포도는 편차, 분산, 표준 편차 다 말한 거야. 산포도가 크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치, 평균에서 다 멀리 떨어져 있다야. 이거는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퍼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교 시험이 50점이면 빵점도 있고 100점도 있어. 50점이랑 비슷한 애들이 많은 게 아니라 50점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많은 게 산포도가 크다라고 보면 돼. 산포도가 적다. 작다라는 말이 맞겠지? 작다. 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고르다라고 이야기한다. 고르다. 고르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비슷비슷하다야. 그러면 만약에 학교 시험을 봤어. 산포도가 큰 게 좋은 시험일까? 산포도가 작은 게 좋은 시험일까? 실제로 어느 집단이든 산포도가 작아서 고른 게 좀 더 좋은 집단이긴 하다. 특히 시험에서는. 이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산포도가 큽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공부를 엄청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중간이 없고 아예 그냥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산포도가 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런 개념까지 좀 잘 기억을 해놓고요. 그 다음 그 122쪽에 보충학습이라고 해서 변화된 별량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변화라는 게 있거든요. 요건 여러분이 보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따로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뒤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실제로 여기는 문제를 쉽게 푸는 팁이 굉장히 많아. 그런 팁은 아예 다 설명 안 해줄 거야. 왜냐하면 팁을 외우면 아예 그냥 기본적인 연산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정말 필요해질 때, 뭐 시험 보기 한 달 전쯤? 그때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증명이 좀 어렵거든. 어려운 증명을 해주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23쪽에 있는 개념 원리 확인하기 볼까요? 자, 여기를 여러분이 책에다 한번 풀어보세요. 이어서 핵심 문제 익히기 봅시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약간 쉬운 것들과 스킬 다 들어있어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자, 1번 문제 볼까? 1번 문제는 5명의 수학 성적의 편차를 나타낸 것인데 우리는 B의 점수를 구해야 해. B의 수학 성적을 구해야 해. 자, 일단 그러려면 일단 X를 구해야 하거든. X 어떻게 구하죠? 그치. 편차의 합은 0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이야.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야. 그래서 그 과정을 이용해서 X를 구하면 돼. 그렇게 구한 X가 마이너스 5래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점수는 몇 점일까? 평균이 75점이면? 70.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편차가 마오야. 평균보다 5점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모든 기준은 다 평균이야. 평균보다 위면 플러스, 평균보다 아래면 마이너스야. 평균보다 5점 낮으니까 70점이라고.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한 친구들은 이 생각을 해. 편차의 공식을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다. 이 공식으로 구해도 답은 구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게 좀 더 바보 같은 거야. 이해를 해야 해. 편차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평균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고 평균보다 아래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편차가 마오라는 건 평균보다 5점 낮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야 좀 더 쉬워. 그리고 이 공식은 이거는 학생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별량에서 평균을 뺐는지 평균에서 별량을 뺐는지 헷갈려. 그래서 이것만 좀 잘 외우라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가 없잖아.
예를 들면 평균이 70이야. 평균이 70인데 누군가가 92점을 맞았어. 그러면 이 친구는 평균보다 22점이 높지. 이거를 플러스로 나타낼 것 같아? 마이너스로 나타낼 것 같아? 플러스로 나타내야지. 공부를 잘했는데 플러스를 해야지. 마이너스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자기 점수도 평균을 빼는 거야. 평균보다 위엔 플러스고 평균보다 아래면 마이너스가 되게 만드는 거지.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제 볼까?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편차가 나와 있어요. 그럴 때 문제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할 거냐면 x부터 구할 거야. x 어떻게 구할까? 다 더해서 0이다를 만족하려면 x가 얼마게요? 마이너스 2지? 구했어. 자, 분산 한번 구해볼까?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를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하고 6개로 나눠주면 돼. 편차를 제곱한 걸 평균 구한다고? 그러면 제곱해. 그걸 6개로 나눠줘. 그러면 그게 얼마냐면 계산을 하니까 6분의 30이라서 5래.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분산은 5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표준 편차는 루트 5. 그런데 이게 단위가 맥박이었지? 그러니까 단위가 있어야 된다. 회. 루트 5회. 맥박에 루트 5번이 있다고. 3번 볼까요? 3번부터가 조금 어려울 거야. 자, 자료가 5개가 있어요. 평균이 9고 분산이 5야.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해달래.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문제는 평균식, 분산식만 세우면 돼. 평균식을 먼저 세울까? 평균 어떻게 구하죠? 그치. 7이랑 x랑 9랑 y랑 11을 5로 나누어. 그러면 그게 9가 되어야 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x 더하기 y가 18인 게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는 분산식을 구해야 하거든. 이게 조금씩 쓰기가 복잡하다. 분산을 구하려면 우리는 편차를 먼저 구해야 해. 그러면 이 친구의 편차는 얼마게? 아래다 적을게. 7이야. 7의 편차는? y지. 평균이 9니까. 얘의 편차는 얼마게? 그치. x마 9라고 적어야 돼. 얘의 편차는? 0. 얘의 편차는? y마 9. 얘 편차는? 2지. 그러면 그거를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구할 거예요. 이거 제곱하면 4. 이거 제곱하면 x마 9의 제곱. 이거 제곱하면 0. 이거 제곱하면 y마 9의 제곱. 제곱하면 4. 해서 이거를 5개의 그 도수로 나눠주면 그게 5가 나와야 한다고. 알겠지? 그럼 이거 식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x-9의 제곱 더하기 y-9의 제곱에다가 지금 8을 더하는 게 25거든? 는 17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x제곱이랑 y제곱을 구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전개하는 거지. 전개한다. 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81 y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81이 17이야. 그럼 x제곱이랑 y제곱 먼저 묶어주고 x 더하기 y가 아까 18이었거든? x 더하기 y 묶어주고 여기다가 18 대입하면 돼. 그러면 18의 제곱이 324거든? 그래서 324 계산을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는.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겠죠? 그렇게 구하는 문제야. 포인트는 평균 구하는 식, 분산 구하는 식 활용해서 구하더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 문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고 했지만 xy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문제에서 만약에 xy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구할 수 있어. 여기서 구해진 게 179래. 그다음 x 더하기 y는 아까 18이었어. 이걸 알고 있는 상태로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연립하냐고. 이거 연립 못하잖아. 연립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게? 대입은 너무 복잡해. 최악이네. 이거 3학년 1학기 때 나오는 곱셈 공식으로 구해요. 그래서 적게 x 더하기 y의 제곱을 전개하면 이거잖아. 여기다가 숫자 집어넣고 여기다 숫자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진짜 최악이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18이니까 여긴 18의 제곱이니까 324고 그 다음에 얘가 179니까 이렇게 그냥 적으면 이게 나오잖아.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문제예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석하는 문제야. 자, 상황은 지금 여기다 적어두었거든? 기억 볼까? 분사는 A반이 B반보다 크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그럴 수 있죠. 야, 분사는 얼마냐? 구할 수 있잖아. 표준 편차가 9야. 그럼 분사는? 81이겠지. 여기는? 49겠지. 77에 49. 그러니까 당연히 A반이 큰 거야. 자, 니은 볼까? B반의 성적이 A반보다 우수하다. 맞니? B반이 더 공부를 잘해? 아니요. 아니 몰라요. 알 수 없어. B반이 더 공부 잘해요. 평균이 높잖아. 그럼 공부도 잘하지. 그래서 B반이 더 공부를 잘한다. 니은은 맞는 말이야. 디귿. A반의 성적이 B반의 성적보다 고르다. 고르다는 비슷비슷하다라고. 비슷비슷하다는 표준 편차가 작은 걸 말할까? 큰 걸 말할까? 큰 거. 아니 작은 거. 비슷비슷한 거는 작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A반이 더 표준 편차가 작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틀렸지? 디귿은 틀렸어. 리를 보자.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평균 가까이에 모여있다. 평균 가까이에 모여있으면 표준 편차가 작을까 클까? 작아요. 작은 거야. 그것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이 문제의 의도는 그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이제 어려운 문제 2개가 남았거든요. 5번 문제 한번 보자. 오 번 문제는 문제를 보면 5번 문제는 평균이 남여가 같이 85로 그 다음 분산이 6이랑 11이야. 사람수 그냥 도수라고 적을게. 사람수는 8이랑 10이야. 그럴 때 우리가 뭘 구해야 하냐면 우리 반 전체, 이 반 전체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 반 전체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 그래도 반 전체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여러분은 뭘 구하냐면 반 전체의 분산을 구해야 한다.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표준 편차를. 아니야. 뭐래 편차를요. 제곱. 그치? 편차 제곱을 평균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반 전체의 편차 제곱을 다 더해. 그래서 그 반의 도수, 반 전체 학생수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 주어진 자료로 과연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는지를. 있으니까 문제를. 그치? 어떻게 구할까? 그치? 얘는 일단 20이야. 잘했어. 문제는 이 위쪽이지? 반 전체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해야 돼. 근데 이걸 구하기가 어렵다고.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남자랑 여자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그래.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남자의 편차 제곱의 합을 따로 구하고
여자의 편차 제곱의 합을 따로 구해. 그래야만 문제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남자의 편차 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 도수랑 분산이랑 그렇지, 그렇게 구하는 거지. 보면은 남자 분산이 나왔잖아. 남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남자 전체 사람 수 분의 남자 전체의 편차 제곱의 합이야. 남자가 총 8명이 있는데 각각 8명의 편차 제곱의 합을 더한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 분산이 6이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편차 제곱의 합은 6, 8에 48이 돼. 이게 남자의 편차 제곱의 합이야. 그럼 이런 같은 흐름으로 여자의 편차 제곱의 합은? 132. 그치, 132. 따로따로, 그러니까 여기를 여자로만 바꾸면 된다고. 여자의 분산은 여자 사람 수분의 여자 편차 제곱의 합이야. 그러니까 여자 편차 제곱의 합은 둘이 곱한 거. 132라는 걸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잖아? 20분의 얼마니? 180. 10이니까 는 9 되는 거야. 분산은 9, 표준 편차는? 루트 3? 아니. 그냥 3.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표준 편차니까 3점이라고 불러주면 돼. 이렇게 그룹이 따로 나왔을 때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구하는 걸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배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야. 그 정의만 좀 잘 기억하면 돼. 어렵지? 네. 근데 이걸로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왜냐면 그 다음이 더 어렵거든? 6번 문제 볼까? 6번 문제가 제일 어려워. A랑 B랑 C가 있어. 그런데 얘네들의 평균이 8이야. 그리고 분산이 14야. 그럴 때 문제에서는 뭘 구해달라 그러냐면 A마이랑 B마이랑 C마이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달래. 상상을 한번 해보자. 이거 생각보다 안 어려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빨리 구하는 방법은 너희가 이해만 하면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그 이해하기까지 과정이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지금 현재 그 A, B, C가 있어. 근데 그 A, B, C를 아니다. 너희라고 생각해. 5명 A, B, C, D 있어. 그러면 자, 이 5명의 나이의 평균은? 너희의 나이의 평균은? 15지. 그치?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너희들의 나이의 평균은? 13이겠지. 이게 그 문제야. 그러니까 세 개의 평균이 8이야. 근데 평균이 딱 있을 때 얘를 똑같이 다 2를 빼. 그러면 그냥 평균이 이만큼 줄어들겠지. 그래서 이거의 평균은 6이다. 이게 약간 그 앞에서 책에서는 약간 공식처럼 나와.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바꿔볼까? 이 셋의 평균이 8이야. 그럼 EA, EB, EC의 평균은? 16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지. 너희 나이가 지금으로부터 2배가 됐다고 하면은 평균도 그냥 곧바로 2배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평균은? EA 더하기 1, EB 더하기 1, EC 더하기 1. 80이에요? 그치. 그렇게 평균은 변한다. 평균은 어떻게 변하냐면 각각의 자료를 똑같은 수를 빼면 평균도 그만큼 빼고 똑같은 수를 더하면 그만큼 더하고 몇 배를 하면 그거 곱하고 뭐 역수를 곱하면 역수만큼 작아지고 더하기 1하고 이렇게 바뀌는 게 평균의 특징이야. 자, 그럼 이제 분산 한번 생각해 볼까? 분산은 퍼져 있는 정도라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너희로 생각해. 얘네가 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이 숫자 2를 빼.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러면 똑같이 숫자를 빼기 때문에 얘네들이 분포해 있는 정도는 변하지 않아.
이해했니?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비교했을 때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는 안 변한다고. 그럼 이거의 분산이 얼마게?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퍼져 있는 정도가 다 똑같지. 그냥 아예 똑같지. 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치. 똑같은데 똑같이 이걸 빼잖아? 그러면 그냥 같이 줄어드니까 얘가 분포에 있는 정도는 변하질 않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산이 똑같이 14다. 어떤 개념이냐면 개념 자체가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균의 개념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얘네들이 분포에 있는 정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얘보다 하나 많고 얘랑 같고 얘보다 하나 적고 얘보다 두 개 적어. 이렇게 퍼져 있어. 그런데 여기서 내가 블럭을 각각 두 개씩을 더 얹었다고 생각해봐. 모두 다 똑같은 개수를 더 늘렸어. 그렇게 늘려도 얘 입장에서 하나 많고 같고 하나 적고 두 개 적어 있는 퍼져 있는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료를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빼잖아. 그러면 퍼져 있는 분포 정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분산은 같아. 하지만 그 자료가 뭐로 할까? 이렇게 각각 두 배씩 되잖아? 그러면은 비슷비슷하게 퍼져 있는데 곱셈을 하면 차이는 더 나겠지. 그러면은 변한다. 이때는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두 배 했지. 두 배 하면은 우리가 분산 구할 때 제곱하는 거 알지? 그래서 4배 커져. 알겠어? 원래 있던 거에서 4배가 커진다고. 원래가 14였지. 근데 각각의 자료가 여기에서 2배가 됐잖아. 그러면 요거의 제곱배만큼 커진다고. 왜냐면 우리가 분산 구할 때 제곱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실은 증명을 해? 이렇게 푸는 거는 니네가 이해해서 푸는 거라서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면 사실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처럼 풀어줄게. 자,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방금은 그냥 약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 한계가 왔네. 그래서 식으로 풀어줄 거야. 식으로 푸는 방법은 평균식과 분산식을 세워서 풀어. 좀 복잡해. 되게 길어. 자, 일단 여기서 평균식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3으로 나눠. 그게 평균 8이래. 식 하나 세워.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지? 그치. 그러면 이거의 편차 얼마야? A의 편차. 그치. 이렇게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3개로 나눈 게 분산 14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냥 조건으로 나타낸 것 뿐이야. 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평균이랑 분산을 얘처럼 한번 식으로 세워서 구해볼까? 이거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다 더해 서 3으로 나누면 되지. 그런데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건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지. 그래서 얘가 6인 걸 우리가 식을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알겠지? 자, 분산 한번 구해볼까?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편차 제곱의 합을 3으로 나누잖아. 얘는 자료가 이거야. 여기에서 평균이 바뀌었지? 평균을 빼야 돼. 평균 6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A 빼기 8이지. 여기서 여기를 빼면 B 빼기 8이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C 빼기 8이야. 그거를 3으로 나눠. 그니까 안 변해도 똑같이 나온다고. 됐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런데 아래에 있는 확인 6번은 되게 어려울 거야. 걔는 얘처럼 써서 주어진 조건처럼 만들기 위해서 얘를 예쁜 수로 묶으면 돼. 그걸 여러분 잘 고민해 오세요. 자, 이렇게 푸는 게 여기에 있는 소단원 핵심 문제예요. 되게
난해하고 어려운 거 알아. 좀 꼼꼼히 설명해 줘. 사실 꼼꼼히 설명은 했어. 이해 문제지. 근데 뭐 유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는 것도 알아. 그런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개념만 하면 다 풀 수 있다.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숙제를 좀 해 오세요. 알겠죠? 그럼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